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목표를 보면 첫째, 직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업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업의 선택 기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은 수익과 관계되는 계속적인 정신적, 육체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직업은 경제적 소득을 얻거나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참여하는 계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말합니다. 커리어는 보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한 인생이 평생 동안 하는 일의 총체를 말합니다. occupation은 반드시 보수가 지불되는 직업을 말하며 잡은 직업의 최소 단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업의 기능은 크게 생계 유지의 수단, 사회 생활 및 봉사의 수단,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직업을 오로지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직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들어와 직업을 단순히 생계 유지의 수단을 넘어서 사회생활 및 봉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업을 자아실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꿈과 포부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직업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창조적이고 보람된 일을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직업은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넘어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거나 자아실현을 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이 직업을 가지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을 실현하여 자아실현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심리학자 머슬로우는 인간이 욕구의 변화에 따라서 7단계로 나누고 그에 상응하는 욕구 단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다고 보았습니다. 머슬로우는 4개의 밑의 욕구를 결핍 욕구라고 하였으며 지적 욕구, 심리적 욕구, 상실, 자아실현 욕구를 존재 욕구라고 구분하였습니다. 결핍 욕구는 일단 만족되면 그것을 달성하려는 동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재의 욕구는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더 높은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고 이해하는 노력이 성공적인 사람일수록 더 큰 배움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슬로의 이론에 의하면 결핍 욕구와는 달리 존재 욕구는 완전히 충족될 수 없으며 그것을 성취하려는 동기는 끊임없이 유발된다고 보았습니다. 머슬로우가 욕구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를 생쥐 욕구라고 합니다. 생쥐 욕구는 식욕과 수면욕, 성욕과 식사욕, 고통회피, 작업장에서 봉급 및 작업 환경에 관심을 갖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 돈을 벌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가 생리욕구입니다. 그러나 생리욕구를 통해서 그냥 단순한 노동이나 또는 일품,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지나게 되면 점점 더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에 빠지게 됩니다. 안전의 욕구는 도둑으로부터의 안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작업 환경 및 봉급 인상 및 건강 증진 환경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의 욕구에서 느끼는 욕구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고 새로운 창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일을 하고 싶은 욕구, 또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욕구를 안전의 욕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생리 욕구 때 아무 직업이나 선택했다면 안전의 욕구에서는 정년을 보장받는 안정된 직업 또는 수익이 더 많은 직업, 이런 직업을 찾는 것이 안전의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소속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 동료 간의 친화와 대인 간의 만족을 관심을 갖게 돼서 직장 내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 시기를 존경의 욕구라고 합니다. 존경의 욕구까지를 바로 결핍 욕구라고 하고, 이 욕구가 채워지면 다음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의 욕구를 받게 되면 인지적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인지적 욕구라는 것은 적인 욕구로서 계속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갖게 되면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전문가가 갖춰야 되는 커리어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자격증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 욕구, 공부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지적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인지적 욕구가 충실해지게 되면 심미적 욕구를 가지려고 합니다. 심미적 욕구라는 것은 예술적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싶은 욕구,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 또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구, 좋은 곳에 가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이 바로 심미적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익이 더 많은 직장, 더 안정된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 자신의 욕구는 잠재적 성장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며 개인의 성장과 그들의 기술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혁신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자신의 욕구에서 느끼는 욕구는 자신이 목표한 것을 실천하고 싶은 욕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러한 머슬로의 욕구 이론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머슬로우는 이 아랫 단계에 채워져야지 윗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자원봉사자들은 생리적으로 충족되진 않지만 봉사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며 수도하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견디며 이미 자신의 경제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몇몇의 예술가나 학자들처럼 심미적 욕구나 인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배고픔도 참고 인간관계도 포기하면서 더 높은 욕구를 채우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슬로의 이론이 설득력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 이론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머슬로우가 제시한 욕구 단계 중에서 자신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가를 알고 그에 맞는 직업을 추천하는 것이 바로 진로 직업 체험 지도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은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현존하는 직업이 많은 수가 없어지고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많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국가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직업의 숫자가 1995년에는 10,000개에서 2000년대는 12,000개로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이나 일본이 약 3만 개의 직업이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이며 앞으로 더 많은 직업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관련 분야의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자동화나 신기술의 도입으로 해서 과거의 직업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던 버스 안내원은 자동문으로 해서 사라지게 되고 굴뚝 청소부도 개별 난방과 중앙 난방으로 해서
굴뚝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직업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과거에도 없는 직업이 생겨난 것도 있습니다. 게임의 발달로 인해서 게임만 하는 직업인 프로게이머라는 것이 생겼고,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직업은 앞으로 탄생과 소멸 주기가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전통적인 직업은 예전에는 20년에서 30년 동안 세상을 지냈지만 요즘에는 새로 생기는 직업이 3년 내지 4년이면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3개월 주기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은 3개월 주기로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3개월만 지나면 과거의 제품을 팔던 사람들이나 기계를 수리한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변천사를 보면 1960년대는 경공업, 농업, 어업 중심의 산업이었으며 이 당시에 유망한 직업은 은행원과 공무원이었습니다. 주요 신생 직업으로는 섬유나 합판, 신발 공장과 기능공과 기술자, 스튜디오스, 탤런트, 전자제품, 조리원 등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수출과 중화학공업이 중심 산업이었으며 유망 직업으로는 대기업 종합상사 직원, 그 다음에 금융계 종사자 이런 것이었고 주요 신생 직업은 국외 건설 근로자, 중장비 엔지니어링, 그리고 토목 설계 기술자, 기계 전자 공학 전문가였습니다. 1980년대 중화공업 산업 고도화 중심 산업 단계에서는 증권사 직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반도체 기술자가 유망 직업이었으며 금융계 종사자, 운동선수, 광고 전문가, 선진유통 종사자, 텔레마케터 등이 주요 신생 직업이었습니다. 1990년대는 정보통신 금융 전문 사업이 중심 산업이었으며 이 당시에는 외환딜러, 펀드 매니저, 프로그래머, 벤처 사업가가 유망 직업이었습니다. 이때 주요 신생 직업으로는 선물 거래사, 기업 신용평가사, 웹마스터, 연예인 코디네이터, 멀티미디어 PD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정보통신, 인터넷 등 지식기반 경제가 중심 산업이었으며 유망 직업으로는 항공우주 등 하이테크 종사자, 통신 네트워크 전문가, 인터넷 전문가가 유망 직업이었습니다. 주로 주요 신생 직업은 3차 산업 중에서 신생 직업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직업 변화의 원인은 첫 번째 과학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새로운 기술과 기계의 도입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20년 사이에 기술 변화에 따라서 현재 직업의 45% 정도가 없어지거나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상담과 직업 선택을 하려면 미래를 읽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읽는 눈이 없다면 지금은 유망 직업이지만 나중에는 쓸모없는 직업이 돼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 정보화 혁명에 의해서 지식의 생성 소멸이 빨라짐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거나 만들어내는 직업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는 사회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의 질보다는 차별화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또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1차 산업인 농업에서 어업, 광업에서 2차 산업인 제조업으로 변화했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상업, 금융업, 운수통신업이 있었고 그리고 4차 산업인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의 변화가 됐고 지금은 5차 산업인 그 취미, 오락, 패션 산업 등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구조의 변화에서도 예전에는 한 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보장받는 직업이 많았지만 점차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인턴제, 임시 고용 또는 계약직, 파견직,
이런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와 양에서 진로의 소비 변화가 생기고 웰빙이나 로아스를 지향함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